최근 일본의 행보는 무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침이 없습니다. 한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고 중국에 1대1로에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협력 관계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본 아베 정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외교 실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는 내용의 특성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진이 상당히 많은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아베 정부는 최근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례와 최근 북한과의 안보 문제를 구실 삼아 한국과의 무역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보 문제를 빌미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군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전략이 아베 신조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리는 없습니다. 일본의 외교와 안보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아베의 측근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입니다. 아베 정권의 2인자이자 2012년인 아베의 2차 내각 때부터 측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아소다로의 집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아소다로는 당시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전범기업 아소탄광 창업주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소다로는 아소탄광의 강제징용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며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이 원해서 한 일이라는 등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아소탄광은 현재에도 일본 내에서 90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아소그룹으로 성장했으며 아소다로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아소다로는 후쿠시마 현에서 국회의원을 13차례 지냈고 특이한 점은 일본의 제92대 총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때는 일본 정계의 1인자였다는 이야기죠. 2008년 총리로 취임하였는데 국제무대에서 중학생 수준의 맞춤법을 틀리는 모습을 보여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고 거기에 2018년 4분기 최악의 경제성장률인 마이너스 12%를 기록하면서 2009년 2월 지지율 9.7%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중의원 해산되었고 민주당에게 308석을 넘겨주는 전례 없는 대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임기 1년도 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하토야마 유키오에게 총리 자리를 넘기며 실각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난 2012년 12월 26일 아베 신조 2기 내각의 재무상을 맡게 되어 정치적 재기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지금까지 아베 신조 내각의 2인자로서 다양한 망언을 추가하며 정치 커리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소다로는 사실 권력 서열 2인자라는 상징적인 인물이지 능력면으로는 크게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에게도 낯이 익은 이름과 얼굴입니다.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내각에서 국가의 기밀사항, 인사, 관인 보관, 문서, 회계 통계의 총괄적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 관방의 우두머리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역할도 하면서 국무총리와 대변인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들 중 가장 높은 상당한 고위직입니다. 스가 장관은 아베의 최측근으로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파에 속합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중의원 비서로 정계에 입문하여 요코하마 시의원을 거쳐 중의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베 신조 내각에서 총무 대신 관방장관을 역임하며 아베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2012년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일본 최장수 관방장관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평소 속마음을 쉽게 보이지 않는 스타일이며 쉽게 흥분하거나 동요하지 않는 침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치 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어느 파벌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직접 파벌도 만들지 않는 관료형 정치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술과 유흥을 전혀 하지 않으며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최장수 관방장관 타이틀까지 갖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로 일본 내에서는 평판이 꽤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9월 예정된 아베의 개각에서도 관방장관직을 유임할 것으로 보이며 차기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스가는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을 어겼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김종필 전 총리도 스가 요시히데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며 한국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입니다. 1기 아베 내각에서 총리 보좌관을 하면서 아베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세코는 현재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과 함께 이번 경제제재 조치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삭제를 모두 발표하는 등 사실상 대변인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세코는 실제로 미국 보스턴 대학교 기업홍보 석사 학위를 받았고 NTT, 일본 전신전화에서 홍보 전략을 담당했던 홍보 관련 전문가 출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 독일 나치의 선전부장 괴벨스에 빗대 아베의 괴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별명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입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일본 외교에서 아베 총리의 결정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고노다로 외무상이 대외적인 외교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노다로는 사실 자민당 내 인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살짝 동떨어져 있는 위치이며 조만간 발표될 아베 개각에서 교체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의 아버지는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으로 우리에게는 고노다마로 유명합니다. 1993년 고노다마를 통해 일본 정부 최초로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과 사죄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사건입니다. 사실 고노다로 역시 일본 내각 인물들 중 그나마 친한파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취재진들의 카메라를 보며 일본 브랜드라며 비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이미지이지만 기자들 사이에서 고노다로 외무상은 카메라가 꺼지면 바로 표정이 밝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고노다로 외무상 역시 최근 본인의 위태로운 입지와 유임을 위해 더욱 한국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의 외교 정책의 진짜 실세는 이마이 정무비서관이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8월 30일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주도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인 1대1로 참여, 중일관계 개선, 일러 북방 영토 협상 등 모두 이마이 비서관의 작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무비서관은 일반적으로 총리의 일정 조정, 자민당과의 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만 이마이 비서관은 이러한 역할을 뛰어넘는 아베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갸오이다오라고 불리는 지역 문제로 인해 최악의 관계였던 중일 관계가 최근 개선되는 방향으로 급전환된 것도 이마이 비서관의 영향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외교 안보 분야의 수장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이 1대1로 참여는 미일 안보 협력 노선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지만 아베는 결국 이마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 비서관의 파워게임에서 비서관이 이긴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 알려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각 부처에서 총리 관저에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들을 제출하였고 이를 목록화하고 그중 수출 규제를 먼저 실행하는 과정을 결정하는데 이마이가 핵심 역할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베에 정통한 일본의 정치평론가 다자키 시로도 그의 저서에서 중요한 인사와 정책 및 외교 방침은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그리고 이마이 정무비서관 셋이서 결정한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역시 외무성이 아닌 이마이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 외무성을 배제하고 경제산업성 출신인 이마이 비서관을 필두로 한 총리관저 주도로 외교 전략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러시아 영토 협상에 나선 아베 총리는 쿠릴 열도 4개 섬 중 2개를 가져오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의했습니다. 이때 일본 경산성에서 철도부설과 의료시설을 포함한 경제 지원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섬 2개를 받는 내용으로 협상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환할 계획이 없다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마이 비서관이 주도한 일러 협상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죠. 따라서 일본의 외교부처에서는 불만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 내부에서 이마이 비서관의 외교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비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시나리오 역시 일본 내부에서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마이 비서관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베 총리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마이 비서관은 도쿄대 법대 출신으로 아베 총리의 2006년 1차 내각 때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2년 2차 내각 때도 당연히 기용되었죠. 이마이 비서관이 아베 총리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이유에는 혈연 관계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평소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언급하는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시케는 A급 전범입니다. 기시 노부시케 전 총리가 경제산업성 장관이었을 때 이마이 비서관의 큰아버지 이마이 제네치가 그의 비서관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인연이 있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마이 비서관을 믿고 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다음 달인 2019년 9월에 개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각에서 개헌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인사들을 대거 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도록 개헌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인사들이라면 한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개각 이후에도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각
개각에 새롭게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이한 인물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입니다. 신지로는 38세의 젊은 나이로 자민당의 젊은 피로 불리며 대중적인 인기가 높습니다. 포스트 아베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베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자주 내왔지만 최근 들어 친아베 성향으로 변심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올해 광복절인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입각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개각에 어떠한 인물이 물러나고 어떤 인물이 새롭게 등장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